네, 아치밥 공부 버커치가 풀어보는 2019 EBS 수능특강 8강 6번 어법 문제인데요. 요거 밑줄어법에 관해서 조금 선생님이 설명을 해줘 보도록 해볼게요. 오늘은 요 밑줄어법 문제를 풀 때는요, 괄호 어법으로 보이셔야 돼요. 이 문제는. 즉, 이렇게 밑줄 문제를 봤을 때 요렇게 보여야 됩니다. 즉, 디스파이트에다가 밑줄을 쳐져 있지만 내 눈에는 디스파이트랑 뭐랑 비교해서 냈구나 라는 이 개념이 서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문제 풀 때 굉장히 골치 아프게 됩니다. 자, 수능 어법이라는 바다는요, 어법이라는 바다는 굉장히 넓어요. 어법이라는 바다는 굉장히 넓어요. 하지만 수능 어법이라는 바다는요, 그 중에서 굉장히 좁은 부분만 차지를 합니다. 즉, 수능 어법에 안 나오는 것들은요,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치? 즉, 이 밑줄어법을 봤을 때, 만약에 내가 얘랑 뭐랑 비교해서 냈다라는 이 개념이 쓰지를 않으면, 우리는 어디 가서 정답을 헤매고 있겠어? 막 이런 데 가갖고, 이거랑 비교해서 낸 건가? 저거랑 비교해서 낸 건가? 막 하면서, 막 엄한 데 가갖고, 그치? 답의 근거 찾고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틀을 딱 잡아놓으면, 이렇게 어법에, 수능 어법 틀을 잡아놓으면, 디스파이트는 당연히 얘랑 밖에 비교를 해서 못 내지 라는 이렇게 개념이 잡혀 있으면 문제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 어법 틀이 잡혀 있으면요, 오히려 이 밑줄 어법이 괄호 어법보다 쉬운 문제가 됩니다. 이게 더 쉬워. 이게 그 괄호 어법보다 더 쉬운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요거는 약간의 좀 정치적인 그런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건데, 만약에 밑줄 어법이 너무 어렵게 나오면 애들 다 틀리겠지. 애들 다 틀려요. 이거 조금이라도 어렵게 내면 애들 다 틀려요. 왜냐면 애초에 어법 틀 뭐 제대로 잡혀있지 않는 애들한테 밑줄 어법으로 문제를 내지만 굉장히 어렵게 낸다? 그럼 다 틀려요. 다 틀려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는 굉장히 잘못 낸 문제가 돼요. 잘못 낸 문제라는 것은 이 문제 출제자가 평가원이 되겠죠? 평가원이 욕을 먹게 되고요. 욕을 먹으면 지들 목이 날아가죠. 그치? 지들 직장을 잃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요, 너무 어렵게 못 냅니다. 반대로 괄호 어법은요, 조금 어렵게 내도 이게 괄호가 딱딱 정해져 있고 보기가 3개밖에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 좀 그지같이 내도 사실 다 틀리진 않거든? 어느 정도는 맞춰요. 어느 정도는 맞추기 때문에 괄호 어법은 요 ABC 중에서 하나가 걔 그지같이 진짜 어렵게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이 밑줄 어법은요, 그러진 않아요. 밑줄 어법에서 만약에 문제를 굉장히 어렵게 냈다? 그러면은 다 틀려버리기 때문에 괄호 어법은 좀 어렵게 내도 어느 정도 맞추는데, 이 밑줄 어법은 진짜 너무 어려워지면 너무 끝도 없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좀 쉽게 냅니다. 좀 쉽게 내요. 그래서 우리가 어법이라는 바다는 굉장히 넓지만 수능 어법에는 요거밖에 못 나와 라는 틀을 잡아주시면, 요 안에서만 놀아주시면, 그치? 괜히 잡생각할 필요 없이 요게 괄호 어법 문제로 보이기 때문에 딱딱딱딱 문제를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괄호 어법으로 요 문제는 어떻게 보이셨어야 됐냐면요, 요렇게 보이셨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1번부터 설명을 해줘 볼게요. 자, 디스파이트에다가 밑줄을 치면요, 거의 99.9% 전치사 접속사 문제입니다.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거의 유사한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이 품사가 다른 개념이 있어요. 뭐 가령 예를 들어갖고 during 같은 경우가 있겠고요. 이것도 뭐뭐 하는 동안에, while 뭐뭐 하는 동안에가 되겠고, 여기 뭐 despite 나왔죠? despite는 뭐야?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얼도도 뭐뭐임에도 불구하고야. 그 다음 뭐 대표적인 걸로는 because of도 있겠고, because가 있겠고, 뭐 등등등등 좀 많습니다. 오케이? 근데 대표적인 건 요거 이게 3개가 3대장이야. 요거 3개는 꼭 알아야 돼. 이게 이제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 vs 접속사 문제가 되겠는데, 뭐 접속사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죠. 그치? 뭐 물론 이제 분사 구문 때문에 주어 동사가 안 보이고 분사 형태가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절이 나옵니다. 뒤에 전치사 다음에는 뒤에 구가 나와요. 그러면은 요 뒤에만 보시면 되는 거야.
consistent reductions in mortality rates and other disease burdens 하고 그 다음 주어 동사가 나왔죠. 그럼 얘 다른 덩어리고 얘가 이끄는 덩어리는 여기까지인데 얘 지금 동사 1도 없죠. 동사 하나도 없어. 여기서 동사 찾으면 천재야. 동사 없어. 동사가 없기 때문에 얘는 그러면 9가 되는 거가 되겠고 9가 되면 네, 요게 정답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1번 문제는 무조건 despite랑 although랑 비교를 해서 낸 문제다 라는 걸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이게 선생님 이거 언제 다 쳐하고 앉아있어요. 이거 언제 다 외워요 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이거 사실 한 어법 문제 한 3, 40개만 풀어도 느끼실 거야. 이거 나오는 게 뻔해요. 나오는 게 정말 뻔해요. 이 어법은요. 그리고 지금 두 문제에서 한 문제로 줄어들었죠. 그치? 이거 줄어든 이유가 뭐냐면은 어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이 아니야 지금은. 이 2010년대 이후부터는 어법이 그렇게 막 중요한 시대가 아니에요. 어법을 그 학문 그 학자들이 어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질 않아요. 어법보다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여겨요. 의미소 이런 거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어법은 또 줄어들고 그리고 어법 어렵게 내버리면 어렵게 내고 되게 다양하게 내잖아. 막 창의성 발휘해갖고 출제자가 막 창의성 발동해갖고 막 문제 졸라 특이하고 막 창의적이게 돼. 그럼 애들 다 틀리지. 그럼 무슨 일이 생겨요? 우리 사교육이라는 정부의 적이, 그치? 정부가 졸라 깔려고 하는 이 사교육이 성행을 합니다. 공교육 무너지고요. 그치? 학교 선생님들은 이런 걸 못 다루니까 제한된 시간 안에. 이렇기 때문에 절대 어렵게 못 냅니다. 어법은요. 아주 특이하고 아주 어려운 문제는 절대로 못 내게 돼 있어요. 수능에서는. 그렇게 내버리면 평가원 사람들 모가지 다 잘리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요거 문제 좀 풀다 보면 요거 개념 잡힙니다. 자, D대 밑줄 쳐져 있다 100%입니다. 무조건 월 아니면 워즈입니다. 요거는 이제 수에 따라서 니들이 알아서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얘가 뭘 하는 건지 보면 되거든? 그냥 앞에 거 보면 돼. 이 실업률이 오른대요. 그치? 이 글로벌 포버티 레이트, 이 지구상의 그 가난도? 뭐라 그러냐, 이거? 포버티 레이트를 뭐라 그러지? 아무튼 이 가난한 비율, 또 오르게 되겠지, 이게. 이것도 로즈를 한 거기 때문에 로즈는 비동사예요, 두동사예요? 두동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did를 쓰게 되는 겁니다. 요거는 무조건 did vs where이에요. 3번. 자, where이 좀 까다로워요. where은요, 사실 밑줄이 쳐져 있으면 거의 정답이 아니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where은 잘 안 나오는 편이긴 한데 이 문제 정답이 where였죠? 맞지? 네. where은요, 기본적으로는 위치랑 비교해서 냅니다. 네. where이 정답인 경우는 많이 없는 편이에요. 네. 근데 이 문제는 where이 정답이긴 한데 무슨 말 하는 거냐, 나 지금. 그렇다고. 자, where은요, 관계 부사입니다. 위치는 관계 대명사입니다. 요거는 관계부사, 관계대명사 설명을 하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냥 대충만 설명할게요. 자, 관계대명사 뒤에는요, 주어나 목적어가 없어요. 주어 혹은 목적어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관계대명사의 대명사라는 애가 이 주어나 목적어로 역할을 했던 대명사를 얘가 먹었다는 얘기거든. 그치? 그러니까 이 위치 안에는 이 위치가 이끄는 절에 주어 혹은 목적어를 얘가 쳐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관계대명사입니다. 오케이? 이 주어나 목적어로 했던 대명사가 얘가 쳐먹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없어요. 근데 관계 부사는 달라요. 뒤에 주어 목적어 다 살아있고요. 완전합니다. 오케이? 이 이유는요, 부사는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니기 때문이야. 예를 들어 갖고 나는 침대에서 잤다. 나는 침대에서 잤다. 말하는 문장이 있었을 때 얘가 장소의 부사구거든요. 뭐 in the bed 뭐 이렇게 되겠죠. in the bed 이렇게 될 텐데 이게 이제 장소의 부사구가 되거든. 근데 요거 없어도 사실 나는 잤다 완전해지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부사의 성질을 이 where이 쳐먹고 있지만 이 부사라는 게 사실 문장에서 그렇게 필수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없어져도 얘가 이 부사라는 성분을 이 where이라는 놈이 먹었어도 얘가 이끄는 절은 완전하게 되는 거야. 왜냐면 부사가 없어도 문장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뒷문장 보시면 되는 거야. 간단하게. The World Bank defines
자, 목적어 없죠 지금. define은요 패턴이 어떻게 돼요? define A as B입니다. A를 B로서 정의 내리다 요거거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요 A가 없잖아. 이거 없네.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는 거야 지금. 목적어가 없어. 관계대명사 써야 돼. 그래서 이건 정답이 위치가 됩니다. 위치가 될 것 같고요. 자, 4번 볼게요. 4번 키포인트인데요. 자, 요거 보면 니네 얘 뭐랑 비교해서 낸 것 같아요? 딱 보니까 시제 문제 같죠. 그리고 해설지에도 시제 문제라고 나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had accumulate는요 had been accumulated랑 비교해서 낸 문제입니다. 수능에서 시제 문제는 거의 안 나옵니다. 내신에서는요 시제 졸라 내죠. 무슨 가정법 시제니니 뭐니 하면서 시제 졸라 많이 내잖아. 근데 수능은요 이 시제가 잘 안 나와요. 이게 안 나오는 이유가 시제가 조금 애매한 문법이에요. 사실 애매한 문법이야. 이게 그러니까 딱 뭐라고 무조건 100%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법칙이 잘 적용이 안 되는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를 잘못 낼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이 있는 문제야. 이거 좀 위험한 문제야. 위험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시제가 잘 안 나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가정법 과거에서는 무조건 뭐 이렇게 공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거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위험해요. 그래서 시제 문제가 안 나옵니다. 거의 수능에서 많이 종족을 감췄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해설지에는 시제 문제라고 해설을 해놨지만 아닙니다. 요렇게 밑줄이 쳐져 있으면 거의 대부분 능수동태 문제예요. 능수동태. 요렇게 동사에 밑줄이 쳐져 있고 뭐 헤드 pp 이렇게 나왔다면 만약에 뭐 have 뭐 learned 뭐 요런 단어 요렇게 나와 있고 여기 밑줄 쳐져 있다면 오케이? 요게 이제 being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에 해당되는 능수동태 문제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뒤에 목적어 나와 있죠. 그치? 뭐뭐를 축적하다 라는 능동태 쓴 거 맞죠? 그러니까 요것도 맞게 되고 그 다음 5번은요 분사죠. 딱 봐도 과거 분사야. 과거 분사에다 밑줄 쳐져 있으면 거의 한 7-80% 이상은 현재 분사랑 비교를 해서 낸 거고요. 지금 그리고 딱 꼬라지 보아하니까 주어 동사 꼬라지가 나왔고 얘가 분사로 시작하기 때문에 분사 구문인가를 알 수가 있겠고요. 그치? 자, 분사 구문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해요? 생략된 주어를 찾아야 돼요. 생략된 주어는 여기 가서 찾으시면 돼요. 뒷절의 주어. 그 주절의 주어. 자, many countries가 뭐 이런 빚더미에 거대한 빚더미에 의해서 약간 붕딱이 된 겁니까? 크리플 붕딱이라 그러면 좀 그런데 붕딱이라 그러면은 선생님 굉장히 잘못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장애인 비하 발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뭐라고 해야 돼? 제 기능을 못하게 되다라고 해놨네 해설지는. 이게 장애가 되다 이런 뜻이거든. 장애인이 되는 거. 장애인한테 크리플드 피플이라고 하면 지금은 안 되는 말인데 옛날에는 그렇게 쓰기도 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장애인한테. 아무튼간에 이게 장애가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많은 나라가 장애를 받은 거지 얘에 의해서. 그러니까 수동태를 쓴 게 맞고, 그치? 그래서 분사 구문의 수동 형태, 과거 분사. 이거는 맞게 되겠죠? 그래서 뭐 요약을 하자면요, 밑줄어법은 무조건 괄호법으로 보이셔야 돼요. 안 그러면 대책 없습니다. 대책 없어요. 너무나 넓은 어법이라는 바다에 허우적거리게 돼요. 얘는 뭐랑 비교해서 낸 거지? 라는 개념이 안 서 있는 상태로 얘가 맞냐 틀리냐? 요런 개념 잡긴 되게 어려워. 자, 요거를 대조를 통한 개념의 구체화라고 하는데요. 요거 조금 더 설명을 해줄까? 강의가 너무 길어지는데? 대조를 통한 개념의 구체화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선생님 저기 독해할 때도 많이 설명을 하죠. 이분법이라고 해갖고, 그치? 예를 들어갖고 니네 검은색이라는 거 설명할 때 얘가 검은색인지 아닌지 판단할 때 정확하게 어떻게 판단합니까? 되게 힘들거든 사실. 이거 판단을 하려고 했을 때 얘가 검은색이다. 그거 그냥 검은색이잖아요. 눈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 설명이 아니지. 설명이 아니고 진짜 얘가 검은색이다 라는 거로 팩트를 설명을 하려고 하면 진짜 어려운 거거든. 근데 흰색이 아니다 라는 대조 개념을 세워서 이 검은색을 설명을 해주면은 더 되게 편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냥 디스파이트가 정답이다 아니다 라는 거에 꽁꽁 머리를 싸매고 있으면 이 머리가 돕니다. 근데 얘랑 얼도랑 비교해서 낸 문제다 라고 개념을 잡아주면 딱 보이죠. 동사만 보면 되겠구나. 동사 없구나. 디스파이트 맞네. 라고 간단하게 풀이가 정형화가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문제를 쉽게 풀 수가 있는 거예요. 강의 너무 길었다. 여기까지 할게요.